집중 토론 유병욱 경희대 교수, 박창환 장안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여야 공천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공관위가 부산 경남 지역의 중진 의원들에게 이제 이른바 이제 낙동강 벨트,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는 민주당이 이제 현역 의원인 지역으로 출마를 요청을 했습니다. 서병수 의원이라든지 조혜진 의원, 김태호 의원이 이제 당사자고, 서병수 의원은 수락할 뜻을 밝혔고, 조혜진 의원이라든지 김태호 의원은 숙고 중인데 아마 이제 수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진들의 험지 차출, 헌신 이런 부분들이 좀 가시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이시고 앞으로 좀 계속해서 이게 확산될까요? 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공천 부적 교장 명단 29명을 발표했고요. 민주당은 2차 단수 공천 지역을 발표하는 등 본격적인 공천 경쟁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아직 초반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희생 요구 또 험지 출마 요구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서병수 의원의 경우에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북강서갑 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고요. 김태호 의원의 경우에도 22대 총선에서 당시 험지 출마를 요청받았었는데 이를 거부하고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했다 복당한 전례가 있습니다. 한번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또다시 당의 요구를 거부하기 쉽을 것 같고요. 이번엔 당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또 서병수 의원이나 김태호 의원의 경우에는 부산시장이나 경남도지사 지낸 거물급 정치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이 또 있다고 보여지고요. 조혜진 의원의 경우에는 이제 밀양 지역 3선 중진 의원이시긴 하지만 이제 앞선 두 분에 비해서는 다소 좀 중량감이 떨어지는 측면도 사실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좀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 영남권 중진 의원들이 많이 계신데요. 삼선 형식은 권유지만 사실 거부할 경우에는 3선 중진 이상의 페널티가 많기 때문에 공천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고 그런 측면에서는 권유 받으시는 경우에는 험지 출마나 희생이 좀 잇따를 것으로 계속될 것으로 좀 그렇게 전망합니다. 지도부 과거에 이제 인유한 혁신 때부터 나온 얘기 아닙니까? 지도부 중진 친윤 이런 분들의 이제 험지 출마 내지 불출마론 이것도 이제 가시화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중진 돌려막기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부산 민심이 그만큼 녹록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엑스포 유치 실패하면서 부산 민심이 굉장히 싸늘해졌거든요. 이런 것들이 소위 낙동강 벨트의 위기를 더 심화시키고 있다. 이런 판단하에 소위 거물급 부산 영남 지역에서는 굉장히 인지도가 제일 높으신 분들로만 지금 배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얼마까지 더 확대될 수 있을까? 아무리 중진들이라고 하지만 경기도나 서울 가라 그러면 무소속 출마할 거예요. 그나마 부산 영남이니까 돌려막기가 가능한데 낙동강 벨트 5곳 중에 이미 3곳이 찼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곳 정도는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소위 향후에 있을 중진들의 물갈이에 어떤 반발을 갖다가 최소화하기 위한 기선 잡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이런 기선 잡기를 통해서 얼마만큼 물갈이를 이뤄낼 수 있겠느냐, 이게 하나고, 두 번째는 그 물갈이된 지역에 누가 가느냐예요. 자, 예를 들어 서병수 의원이 물러난 자리에 소위 말해서 친윤 패밀리가 들어간다. 이러면은 이러려고 희생 요구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관전 포인트는 그 자리에 누가 가느냐, 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빈자리에 누가 가느냐, 이 부분도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 될 대목이군요. 민주당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명배 공관위원장이 어제 1차 경선 지역 결과를 이제 발표한 뒤에 윤석열 정권 탄생의 원인을 제공한 인사들도 좀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면서 압박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박을 했고, 오늘 고민정 최고위원도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통합할 때다, 이렇게 좀 반박하는 내용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엊그제 일요일에 이재명 대표하고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에서 오찬도 하고 이제 통합을 이제 하자, 이렇게 이제 과시를 했었는데, 명문 갈등으로 이게 친문 갈등으로 이게 또 가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지난 4일에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회동이 있었고 명문 정당에 대한 좋은 얘기도 있었고 또 5일 비례대표 제도에는 발표가 있었는데 끝나자마자 다시 친문을 공격하고 공천에서 배제하려고 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친문계 입장에서는 좀 다소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 탄생의 책임을 누구에게까지 묻을 것인가가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 이분들의 출마에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이 책임을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나 추미애 전 장관 또 일부 친문계 의원들에게 묻어야 될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예. 사실 가장 큰 책임은 그 윤석열 대통령과 경쟁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져야 될 부분이 가장 크다고 보여지는데요.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도 이재명 대표에게 전부 다 위임한 바가 있는데요. 민주당의 모든 문제의 핵심은 늘 강조드리지만 이재명 대표 본인이 쥐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대통합을 외치고 공천 과정에서 친문만 챙길 것이 아니고 이 대표가 진정한 야권 대통합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될 것 같고요. 아직 그 국민의 의식이나 눈높이는 안중에도 없이 계속해서 책임 공방이나 내 편 챙김을 하게 되면 총선 과정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좀 전망합니다. 네, 정책 책임져야 될 사람은 이재명 대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갈등 상황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좀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민주당 이번 그 공천 논란이 저는 앞뒤가 바뀐 게 여러 군데다. 첫 번째. 공천관리위원장입니다. 이명박 위원장. 예. 그럼 공천관리의 핵심은 뭐냐? 잡음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불변의 진리입니다. 예. 그런데 공천관리위원장이 이제 막 어떻게 보면 민주당 내에 그 통합 분위기가 만들어져 가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화합 분위기가 이거를 갖다가 하루아침에 싸늘하게 분위기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 발언이 이거는 부적절했다? 그렇죠. 뭐 저는 앞뒤가 바뀐 거다라고 예. 보고 또 하나 이번 총선은 민주당으로서는 뭐니 해도 정권 심판론에 국민들의 눈과 귀를 집중시켜야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소위 말해서 계파 갈등이 불거지게 되면 아, 너네 이제 이번에 의석수 많이 얻을 것 같으니까 밥그릇 싸움 하는구나. 이렇게밖에 안 비춰요. 그 정권 심판론을 희석시킵니다. 네. 자, 세 번째. 자, 이제 오래된 중진들 좀 물러나 주세요. 또 책임 있는 사람들 물러나 주세요. 그랬으면은 예. 그럼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갈지가 보여야 돼요. 국민의힘도 비슷한 얘기지만 그렇죠. 예. 들어갈 사람들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을 영입했으니까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 비켜주세요가 선후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영입이 과연 그 정도로 국민들의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냐라고 보면 준비된 인사는 아직 그렇게 눈이 보이지 않는데 먼저 비키라 그러면 예. 지금 누가 선거 앞둔 상황에서 비키겠냐. 그런 점에서 지금 다시금 불거진 이런 계파 갈등 또는 예. 책임 논란 이런 부분들은 민주당 그 이번 총선 구도에 하든 일도 도움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우려가 크고 이건 지도부 차원에서 저는 좀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은 이제 갈등보다는 이제 단합할 때다 이렇게 이제 조언을 주셨는데 또 한 지점이 있죠. 엊그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선거제 관련해서 이제 비례대표 뽑는 방식을 이제 연동형 비례제 현행 제도를 이제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리고 어제 추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만장일치로 의총의 추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야 할 것 없이 이제 뭐 위성 정당을 이제 만드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제 지난번과는 조금 다르다면 위성 정당인데 이제 통합형 비례정당해서 지금 현재 있는 이제 진보 개혁 성향의 정당들과 같이 하겠다 이제 해서 오늘 이제 추진단장 박홍근 의원으로 추진단장도 임명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과연 그 한 20석 정도 안팎으로 이렇게 추산되는 그 비례 정당을 잘 구성할 수 있을까? 거기에 뭐 조국 신당, 뭐 송영길 신당까지 잘 담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결국 현행 준연동형 제도가 유지되게 되었는데요. 예. 민주당의 비례대표 선택 과정은 결정 과정이나 내용 모두 좀 실망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먼저 총선 2년 전까지 선거법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총선 60여일 전까지 과거의 병립형을 회개할 것이냐 아니면 준연동형 계속 유지할 것이냐 어떤 게 더 유리한지 갈팡질팡하다 결국 이재명 대표에게 위임하게 되겠고요. 예. 이재명 대표 혼자 이런 선거제도를 정하는 게 과연 민주적인 결정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또 민주당이 명분을 찾기 위해서는 준연동형제를 유지하면서 위성정당을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예. 결과적으로 보면 병립형을 유지하는 경우나 준연동형 플러스 위성정당을 만드는 경우나 확보하는 의석수는 비슷해지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명분을 가지려면 위성정당을 만들지 말았어야 되는데 준연동형을 유지하되 통합형 비례정당 말은 거창하지만 결국은 사실상의 준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표현만 거창하지 사실상 그 의석수도 챙기면서 지난 22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군소정당의 의석 배분에 크게 개입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통합형 비례정당이라는 미명하에 좀 더 적극적인 좀 개입을 하려는 의도도 보여지는 거 아니니까 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예. 그럼 통합형 위성정당이 어디까지 참여하냐가 좀 중요한 관심사의 관건인데요.
정해하고 해야겠죠. 예. 새 진보 연합이나 녹색 정의당 등이 참여하게 된다면 진정한 야권 연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이제 조국 신당이나 송영길 전 대표 신당을 과연 이렇게 참여시킬까 하는 부분도 이제 관심사가 될 수 있겠는데 예. 득표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이런 정당들도 뭐 적극적으로 좀 참여의 가능성, 누구와도 좀 연대의 가능성이 좀 있다고 그렇게 전망합니다. 예, 누구하고도 연대할 수도 있겠다 했는데 이 통합형 비례정당 성패를 가릴 요인은 뭐라고 전망하시는지요? 뭐 과정이 어땠든지 간에 이제 뭐 결과는 나왔습니다. 준연동형 변화 없이 간다 이렇게 나왔는데 예. 이게 이제 뭐 나름 그래도 실리보다는 명분을 선택했다 좀 그렇게 보여요. 예. 사실 실리로 따지자면야 뭐 사당화 또 네 사람 꼽기 그럼 병립형이 훨씬 쉽거든요. 그런데 굳이 복잡한 연동형으로 간 것은 그나마 이제 정권 심판론을 위한 야권 연대 이것을 위한 명분을 선택했다 보이는데 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의 관건은 과거 우리가 10년 전 돌이켜 보면은 야권 후보 단일화라는 게 있었어요. 야권 후보 단일화를 하게 되면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소위 접전지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다면 저는 지금 범위 조건 내에서는 최고의 성과다. 그러면 거기에 누가 들어가야 되느냐? 녹색정의당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녹색정의당을 안을 수 있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최고의 어떤 그림, 국민들에게 정권 심판론을 부각시키면서 꼼수 정당이 아닌 진정한 야권 연대, 통합, 선거연합 이런 정도로 표시할 수 있을 텐데 네. 문제는 녹색정의당을 얼마만큼 포용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이번에는 좀 의석수도 배정받고 또 후보 검증도 하고 이렇게 타는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렇게 됐을 때 최대한의 의석수를 군소정당이나 녹색정의당이 얼마나 배분해 줄 수 있을지 그러려면 민주당이 좀 통 크게 예. 양보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데 네. 그 부분이 앞으로 이제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녹색정의당을 이제 끌어안을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양보할 수 있느냐, 거기에 이제 성패가 달렸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지금 그 연동형 비례제로 가면서 제3지대에도 네. 상당히 지금 이제 빅텐트 쪽으로 기세를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이원욱 조홍천 의원이 제3지대 통합을 위한 통합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자 이렇게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제3신당을 추진하는 세력이 한 4개 정도로 이제 보이는데 아직 그 빅텐트가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선 그 공천 과정부터 같이 좀 협의를 하자 해서 오늘 아마 회의를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 3분 중에서 예. 수도권이 지역구인 이원욱 의원, 조홍천 의원과 논산이 지역구인 김정우 의원은 선택해 보기 좀 다르다는 말씀 드린 바 있는데 예. 이원욱, 조홍천이 사실 지금 매우 좀 답답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준연동형 제도 하에선 3% 이상 득표해야 비례의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예. 민주당이 준위성정당을 만드는 상황에서 제3지대가 연대하게 될 경우에 3% 이상 득표해서 의원을 당선시키는 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예. 또 높은 득표율로 많은 의석을 확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또 이런 상황에서 당선권 내 비례대표 순번을 정하는 문제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고 또 가장 앞서가고 있는 이준석 대표가 통 큰 양보를 하지 않는 한 빅텐트 구성에 많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신당은 현재 국회의원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원욱, 조홍천 의원 연대를 통해서 의석수 비례대표 기호 앞에 빨리 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극적인 연대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고 일단 키맨은 이준석 대표가 얼마나 양보하고 수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좀 그렇게 전망합니다. 개혁신당에 달려 있다. 전체적으로 빅텐트 쳐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좀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높진 비례대표 않다. 순번 정하는 부분이 미묘하고 이 부분이 쉽게 정리되기 힘들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전체적 큰 빅텐트까지는 쉽지 않지만 어느 정도 좀 이합 집산은 추가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겠다. 예. 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예. 이원욱 조홍천 의원이 어저께 통합공천관리위원회를 이제 하면서 이제 빅텐트를 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통합공천관리위원회의 그 원칙 내용들을 보면 거의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원욱 조홍천 의원이 소위 이준석 개혁신당 쪽으로 좀 기우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왜 지금 그러면 이낙연 신당은 여기에 지금 논의에 계속 끼지 못하느냐? 첫 번째는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호남에서의 강력한 지지율이 있으면 목소리도 크고 예. 빅텐트의 소위 주도권도 잡을 수 있을 텐데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목소리도 작고 그러면은 이낙연 전 대표가 광주에서 출마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역구의 당선 가능성을 높다면은 그나마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예. 지금 형국은 사실상 이원욱 조홍천 의원은 이준석 신당 쪽으로 좀 기운 것 같고 이낙연 신당이 여기에 고개를 숙이고 들어갈지 이게 관전 포인트다. 아까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네. 지금은 이미 사실상 한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이낙연 신당이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것만 남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예.
자, 그 제3지대 또 움직임도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밤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 대담이 밤 10시에 방송될 예정입니다. 일요일에 이미 녹화가 돼 있고요. 이제 오늘 10시에 방송합니다. 내용은 뭐 3년차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그동안에 논란이 됐던 명품백 관련해서 이제 입장도 밝히고 그다음에 대통령 집무실도 좀 소개하는 뭐 미니 다큐 형식으로 방송이 될 예정이다. 이렇게 지금 예고가 돼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동안의 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예, 도어 스태픽의 도입 등 대국민 소통을 강조해온 대통령의 신년 메시지가 기자회견 형식이나 생방송이 아니고 녹화 방송으로 진행된 부분은 매우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대통령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듣고 싶은 내용으로 구성이 잘 된다고 하면 정제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녹화 방송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더 중요한 현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파우치에 관련된 부분이 분명히 언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돌아가신 부친을 언급하면서 정서적으로 접근한 뭐 함정 몰카였다는 점 등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정치 본연의 역할은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요. 최근 IMF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2.3%로 상향 발표했고 OECD는 또 오히려 0.1% 그 하향 전망을 했는데 최근에 내수와 수출이 좀 회복 국면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생과 경제 문제 어떻게 살릴 것인지 국민에게 어떤 희망을 줄 것인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메시지도 좀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번 그 신년 그 뭐 간담회 다큐멘터리 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신년 대담, 네, 뭐 특별 이런 대담? 사례가 없었죠. 뭐 3일 동안이나 편집해서 얼마나 세련된 영상을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일단 국민들의 기대감이 그다지 높지를 않다. 국민들은 진솔한 얘기를 듣고 싶은 거지 세련되게 편집된 영상을 보고 싶은 게 아니다. 좀 그런 점에서 생각보다 기대감이 좀 많이 낮았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고 자, 두 번째로 국정 운영의 방향인데 사실 국정 운영의 커다란 변화가 기대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 이제 3년 차 들어서면서 경제를 살리겠다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정책들을 쏟아냈어요. 특히 대규모 감세라든지 이런 거 쏟아냈는데 이게 과연 정부의 장관이나 차관들은 딴 얘기하고 있거든요. 감세에 대해서. 이거 할 수 있냐? 그거 좀 어렵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은 대통령이 하는 얘기 따로 장관 따로 이런 목소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과연 거기 기대할 게 뭐가 있겠느냐. 세 번째, 명품백 수수 관련된 얘기. 예고를 냈는데 이 예고를 보면 명품백에 대해서 설명할 거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뭐 소위 말해서 몰카에 당한 거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거기에 유감 표명 정도는 들어가지 싶고 또 그것을 앞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부속실 설치라든지 뭐 이런 얘기는 들어가겠지만 정말 국민들이 듣고 싶은 진솔한 사과 또는 뭐 조사 이런 얘기가 과연 들어갈 수 있겠느냐 좀 그런 점에서 오늘 뭐 대담 방송 봐야 되지 알겠지만 생각보다 내용이 국민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내용이 담기기는 좀 쉽지 않을까,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대하진 않는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오늘 밤 10시 한번 방송을 한번 같이 지켜보기로 하시죠. 자, 의대 정원 정부가 19년 만이라고 그러죠. 의대 정원이 현재 3,058명인데 5,058명으로 2,000명 늘리는 안을 확정했습니다. 의료계 당연히 이제 반발하고 있고 설 이후에 파업까지 예고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정치권이 모처럼 민생을 챙기는 행보를 보였다고 평가하고요. 소아과 오픈런과 응급실 뺑뺑이로 대표되는 필수 의료 인력 부족 사항을 해소하는 점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지방 의료는 붕괴 직전에 있고 필수 의료라고 하는 응급 의료나 내외 산소, 내과, 외과, 소아과 산소는 전공의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OECD의 1,000명당 의사 수도 OECD 평균이 3.7명인데 저는 2.6명밖에 되지 않고요. 이런 상황에서 의사 총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여지고요. 단순히 의사 인력만 늘린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소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증원된 의대 인력을 어떻게 우선 의사로 양성할 것인지 또 수가 인상이나 유일한 시도적인 대책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좀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박정환 교수님, 짧게. 예. 문재인 정부 때 400명 증원한다고 그랬는데 의료계 반대 파업으로 좌절이 됐었습니다. 자, 이번에 2,000명. 야당 수사하듯이 좀 밀어붙여서 국민들 속 시원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는 뭐 야당 여야를 떠나서 국민들이 이런 의료계가 지금 보이는 편중 편향 이 부분에 대한 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윤석열 정부가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뭐 기대의 메시지 보내고 싶습니다. 예. 의대 입학 정원에 대해서 두 분이 의견 일치를 하시는군요. 예. 한번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